프린트 뒤로 넘겨. 자, 봅시다. 경우의 수는 이제 경우의 수랑 순열이랑 조합으로 나뉘어지는데 순열 조합은 다음에 할 거고 오늘 일단 경우의 수부터 볼 건데 경우의 수는 크게 법칙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으로 두 개가 나뉘어진다고 했는데 합의 법칙은 언제 쓰는 거고 고배 법칙은 언제 쓰는가? 교과서에서 써 있는 거는 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이때는 동시에 일어날 때 라고 써있긴 한데 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어. 왜?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는데 얘네를 꼭 동시에 던져야 하냐고. 하나 던지고 1초 있다 던지면은 고배 법칙이 아니라 합의 법칙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 오늘 이거 던지고 내일 이거 던지면 바뀌는 거냐. 아니라 동시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연속적으로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얘네를 케이스를 나누는 거고 이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주사위 던질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의 수의 합이 10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 4, 6, 5, 6, 4 요거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얘네는 그냥 하나 세줘서 답이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건데 10이 아니라 만약에 1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를 보죠. 그럼 어때? 얘 세 가지 그리고 11인 경우는 언제? 5, 6과 6, 5인 거고 또 12인 경우는 6, 6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3하고 2하고 1하고 다 더해줘야 답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런 거야? 눈의 수의 합이 10이면서 동시에 11이고 동시에 12일 수가 없는 거잖아. 연속적으로 10이면서 10 다음에 바로 11이고 그 다음에 12일 수가 없는 거잖아, 맞지? 왜? 10 이상이면 뭐라고? 10 이상이면 다른 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썼잖아. 그렇게 그래서 써놨잖아. 얘네를 다 더해줘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배 법칙은 계산이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어, 맞지? 그냥 곱해서 그냥 이렇게 쫙쫙쫙 계산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 맞지? 근데 합의 법칙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얘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쓸 수 있다? 노가다라고 쓸 수 있다. 결국 그냥 노가다 존나 하는 거야, 합의 법칙. 알겠지? 그냥 나올 때까지.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빠지는 게 전혀 있으면 안 되겠죠? 중복한 것도 절대로 겹쳐서 세면 안 되는 거고, 맞지? 근데 이제 고배 법칙을 조금 더 눈여겨본다면 우리가 얘네를 곱으로 뭉뚱그릴 수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 사건의 지평선이 아니라 대칭성 때문이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할 때 1부터 6까지 요 6개의 숫자들을 써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얘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개수는 총 몇 가지죠? 라고 했을 때 니네가 대답을 어떻게 해?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내가 100의 자릿수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뭐야? 1, 2, 3, 4, 5, 6 총 6개의 숫자가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노가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케이스 첫 번째 100의 자릿수가 1일 때, 두 번째 100의 자릿수가 2일 때, 세 번째 3일 때, 이 중에서 뭐냐 VI까지 선을 6일 때 케이스를 나눠서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얘네가 대칭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때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얘네들 숫자의 지위가 다 똑같냐?
이거를 내가 살펴보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100의 자릿수 입장에서 왔을 때 1과 2와 3과 4와 5와 6은 전혀 다를 거 없는 그냥 숫자 그 자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의 케이스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만 걸려도 얘네는 지위를 잃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게 어떤 경우야? 예를 들어서 1부터 6까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나는 짝수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1부터 6까지의 숫자들의 지위가 다 똑같아? 그렇지가 않아. 1, 3, 5가 다르고 2, 4, 6이 다른 거잖아. 그럼 내가 케이스를 이렇게 먼저 만들어야겠죠. 일단 얘네가 짝수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첫 번째 1, 3, 5가 오는 경우, 두 번째 2, 4, 6이 오는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원래 맞는 방법인데 아무도 그렇게 안 풀잖아. 그치? 원래는 어떻게 풀었네? 맞아. 짝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니까 가장 특이한 놈부터 진행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위를 얘기를 할 때는 숫자 각각의 지위도 얘기했었지만 어떤 지위도 얘기했어? 각 자리들의 지위도 얘기를 했어. 사실상 숫자들은 1부터 6까지의 숫자들은 사실 다 똑같은 건데 짝수라는 놈에 걸리는 건 뭐만? 여기에 때만 얘네가 달라지는 거잖아. 인정해? 그러니까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짝수냐 홀수냐로 나눌 때는 100의 자리 숫자 입장에서 얘네가 다 똑같은 숫자라고 10의 자리도 다 똑같은 숫자라고. 하지만 1의 자리 숫자 입장에서는 얘네가 다르니까 케이스를 100의 자리 수랑 10의 자리 수가 아니라 1의 자리 수가 1, 4, 5냐 2, 4, 6이냐고 나누어서 문제를 푸는 게 맞다. 얘는 안 되잖아. 얘는 2, 4, 6밖에 안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가 총 몇 가지? 3가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풀어져 버렸어. 얘네들은 아무 숫자가 올 수 있는 거니까 얘부터 한번 해보자. 어떻게 돼? 몇 가지? 5가지가 되고 여기는? 4가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케이스를 빼먹거나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어떤 놈의 지위를 반드시 생각을 하시라. 알겠지? 자리든 숫자든 뭐 색칠하는 문제라면 색칠하는 영역의 지위든 아니면 뭐 색깔의 지위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니네가 연습을 좀 해야 할 거야. 알겠지? 3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읽어봐. 윤성아, 문제 읽어봐. 무슨 짓거리를 하는데? 꽂는 짓거리. 그렇죠. 꽃병 A에는 반드시 몇 송이만 들어가. 한 송이만 들어가. 꽃병도 존나 큰 거 써놓고 하나만 넣는데. 그럼 얘는 여기다가 8송이를 집어넣는데 니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거거든. A에 꽂는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을 꽂는다. 그럼 결국 B는 A에 꽂은 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건 뭐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A를 꽂은 다음 그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A에 뭐를 꽂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A에 꽂을 수 있는 꽃들은 뭐가 있어? 장미를 꽂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튤립을 꽂을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백합을 꽂을 수가 있겠지. 근데 얘네 케이스가 전부 다 다른 케이스겠지. 왜? 개수가 달라요. 되게 정확하게 들었어. 의외로 쟤네들의 개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장미를 뽑은 다음에는 뒤에다가 7송이 5송이를 뽑아야 되는 거고, 튤립을 꽂으면 6, 5를 뽑아야 되는 거고, 얘는 6, 7을 뽑아야 되는 거야. 다 케이스가 다 다른 거잖아, 맞지? 오케이? 만약에 문제에서 잘 들어가. 얘네가 6, 6, 6이래. 그럼 내가 케이스를 3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왜? 장미를 뽑아봐. 그래도 6, 6 가지고 내가 지랄을 하는 거고, 튤립을 뽑아도 6, 6. 백합을 뽑아도 6, 6이니까 어차피 얘네는 다 똑같은 개수를 갖고 있는 거잖아. 이름만 바뀌었을 때. 그럼 나는 이렇게 케이스를 3개를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아무거나 뽑는다 라고 한 다음에 3을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다 계산한 다음에. 이게 지위가. 근데 얘네들의 지위가 다 다르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만약에 장미를 뽑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때? 튤립, 백합, 얘네 가지고 이제 볼 거야. 얘네 이거는 고민 안 해도 돼. 뭐?
장미 6송이 중에서 어떤 놈을 꼽을까요? 6을 계산한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왜?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 그러니까 장미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럼 튤립 백합을 합쳐서 8송이를 꽂아야 되는데 튤립은 최대 7송이야. 어떻게 꽂을 수 있어? 이거부터는 노가다죠. 3, 끝이지. 왜? 백합은 몇 송이까지밖에 못 넣으니까. 5송이밖에 못 넣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5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돼요? 그럼 두 번째로는 튤립을 만약에 떴어. 그럼 어때? 장미랑 백합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도 어때? 합쳐서 8송이를 꼽아야 되는데 장미는 최대 6송이밖에 못 넣는 거야. 여기서 합이 8이려면 6, 2, 5, 3, 4, 4, 3, 5가 끝이죠. 백합은 왜? 5송이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4가지가 나오는 거야. 같은 논리로 백합을 뽑았다면 장미와 튤립까지 봐야 돼. 얘는 총 몇 가지가 나올까? 6가지가 나오겠죠. 어떻게? 장미 6송이부터 튤립 2송이 쭉쭉쭉 해서 얘가 1송이 7송이까지 다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가 있다 얘는? 6가지가 있다. 다 합치면 15 나오는 거야. 가끔 니네가 경우에서 문제 별표 치고 질문하고 이런 문제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 쌤,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다른 방법 없어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게 귀찮은 거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니네 경우에서 문제 중에서 가장 달가운 문제가 뭐야? 이게 답이다 라고 나오는 게 제일 달갑지 않아? 근데 이런 문제는 시험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니네 경우의 수를 잘 알아들었니 정도만 확인하는 내용일 뿐 얘는 난이도가 없어. 별별로. 오케이? 어려운 문제들은 반드시 케이스를 나누기 마련이야. 근데 그 케이스 나누는 거를 니네가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 어쨌든 모든 케이스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니네가 케이스를 나누는 능력이 있느냐가 결국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서 핵심이야. 다시 뭐라 그랬어 내가?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나누는 핵심은 뭐냐고? 케이스를 얼만큼 잘 나눌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그 말은 뭐야?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잘 나누라고. 알겠지? 솔직히 말하면 그 경우의 수 순열조합 문제는 어느 정도 대가리를 좀 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 좋은 놈들이 그 구조 분석을 좀 잘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머리가 나빠? 그럼 어떻게 해? 많이 풀어보세요. 다 경험치로 쌓아놔. 알겠지? 근데 그게 경험치로는 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뭐 예를 들면 이번 고3 확통 문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이거 그냥 대가리만 굴리면 돼. 어떤 거냐면 봐봐. 원탁에 8명이 앉아있다? 원탁에 8명이 앉아있어? 얘네가 케이스를 나누는 방법만 한번 나한테 방법을 제시를 해봐. 자,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여기에 2학년 4명 있고 3학년 4명 있어. 얘네들이 앉을 거야. 알겠지? 근데 문제 어떤 조건이 있냐면 2학년과 3학년은 2학년과 3학년 같은 학년끼리는 적어도 한 명과는 이웃해야 돼. 이런 발문이 있어. 그러면 2학년과 3학년이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뭐 이런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2학년하고 2학년이 같이 앉았어. 얘는 괜찮은 거지. 맞지? 근데 봐봐. 2학년, 네, 2학년. 얘가 이렇게 앉았어. 나머지는 3학년이야. 어때? 어떤 문제가 생겨? 다른 애들은 다 괜찮지. 근데 뭐가 문제야?
얘는 옆에 3학년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빼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니네 이 구조를 잘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는 거야.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4학년이 한 명이 먹히는 경우, 두 명이 먹히는 경우. 먹힌다는 게 뭐야? 양쪽에 끼어서 외롭게. 양쪽에 끼어서 외롭게 있는 경우를 빼줘야 된다고. 한 명이 배터리 저 알았어요. 두 명이 배터리 맞다. 쌤. 같은 학년이 몇 명씩 붙어 있는지.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는데? 붙어 있는다는 최소 두 명부터. 2명 붙어. 일단 이렇게 붙었다고 쳐. 네. 그러면 두 명 붙은 거랑 세 명 붙은 거랑 네 명 붙은 거랑. 좀 더 생각해봐. 2명 붙은 거, 3명 붙은 거, 4명 붙은 걸로 했을 때 안 되는 경우 하나 있잖아. 3명 3명 붙은 건 왜 안 돼? 한 명은 한 명은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내가 아까 썼던 그 예시처럼 맞지? 근데 4명이 다 붙는 건 어때? 괜찮은 거야. 이해가 돼? 그럼 케이스가 뭐밖에 없는 줄 알아? 세 명. 2가 만약에 2명 이렇게 앉았다고 쳐? 나머지 2명은 어디 앉아야 돼? 저기 여기에만 앉을 수 있어. 왜? 3학년도 마찬가지니까. 이해가 돼? 만약에 2학년이 두 개 이렇게 붙어있다고 해서 이렇게 붙어봐. 나머지는 3학년이야.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붙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붙어야 돼.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도 있어? 얘네가 넷이서 다 붙는 경우. 나머지는 3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말고 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였어. 지금 여사건으로 갔냐? 아니지. 적어도를 보자마자 애들이 여사건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얘는 문제를 못 풀어요. 왜? 여사건으로 생각을 해봐. 적어도 한 명과는 이해 못해야 된다. 그거에 여사건인데 떨어져 있는 놈이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에 여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명이 떨어져 있는 거, 두 명이 떨어져 있는 거, 세 명이 다 나눠서 보잖아요. 얘네들이 다 2, 3, 2, 3, 2, 3, 2, 3 이것까지 다 빼서요. 계산하면 그게 이득이야? 손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것 이런 생각들. 아니면 이런 문제도 한번 볼까? 믿기 힘들겠지만 얘네는 전구예요. 네, 1번 전구, 2번 전구, 3번 전구, 4번 전구, 5번 전구, 6번 전구가 있어. 규칙은 이거야. 주사위를 굴려. 주사위가 만약에 5가 나왔어. 그러면 자 지금 얘네 전구는 다 꺼져 있는 상태거든. 주사위를 굴려서 5가 나왔잖아. 그러면 1, 2, 3, 4, 5의 전원 버튼을 눌러. 그럼 어떻게 돼? 얘네는 켜지고 얘는 꺼져 있는 상태인 거야. 주사위를 3을 굴렸어. 그럼 어떻게 돼? 1, 2, 3을 전원을 누를 거야. 근데 봐봐. 이미 얘네는 켜져 있지. 얘 꺼져 있지. 근데 주사위를 굴렸더니 이번에 3이 떴어. 그럼 어떻게 해? 얘네를 한 번씩 더 눌러.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이제 꺼져. 얘네는 여전히 켜져 있고 얘는 꺼져 있어. 어떤 구조인지 이해했어? 이거를 5번 진행할 거야. 이걸 5번 진행했을 때 맨 마지막 결과가 모두 켜져 있게 했으면 좋겠다. 벌써 봤는데 멘사 테스트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을 것 같아? 유형으로 이게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대가리를 짜내야 되는 거야. 나는 역주로 들어가야 돼. 내가 동의수 문제 풀 때 가장 특이한 놈부터 보자 그랬잖아. 너네 입장에서 저 전구는 가장 특이한 놈이 누구야? 6번이요. 왜 6번이야? 6번을 6번은 주사위에 돌려서 마지막에 6이라고 해야지. 6이 나와야 저 새끼를 건들 수 있는 거야. 그에 반해서 제일 필요 없는 새끼는 누구야? 1이야. 쟤는 굴리기만 하면 무조건 누르는 거예요. 인정? 그럼 가장 특이한 놈은 누구야? 6인 거야. 그럼 나는 케이스를 6이 몇 번 나오느냐로 케이스를 나누면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가장 특이한 놈으로 보라고 했잖아. 맞지? 기억해. 가장 지위가 이상한 놈 6이잖아. 그래서 문제 푸는 게 어떤 거냐면 6이 만약에 5번 나왔다고 쳐. 66666 나왔어. 몇 가지? 한 가지죠. 근데 어떤 거 나왔는지 몰라. 뭐 동그라미 세모라고 할게. 근데 6이 4번 나올 수 있어? 잠깐만. 6이 4번 나올 수 있어? 6이 4번 나오면 얘 꺼지잖아. 6은 홀수번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케이스가 총 몇 가지니? 3가지지. 어떻게? 6이 5번 나오냐? 3번 나오느냐? 1번 나오냐? 케이스 몇 가지로 나왔죠? 3가지로 나왔다. 이 능력을 니네한테 연구한다. 이해가 돼? 오케이? 이거 결론만 얘기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만약에 봐봐. 6을 3번 눌렀어? 그러면 사실상 이걸 5번 하는 거랑 이걸 5번 하는 거지만 이미 6이 3번 나왔어.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된 거잖아. 이미 이제 다 켜진 거잖아. 그 상태에서 나는 2번만 더 하면 되네. 그럼 생각을 해봐. 이 다음에 케이스 어떻게 진행할 것 같아? 똑같은 거 두 번. 일단 6은 이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5잖아. 그럼 5를 누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를 몇 번 눌러요? 2번 눌러도 되고 1번 눌러도 되고 1번 눌러도 되지. 근데 봐봐 5가 만약에 딱 한 번만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5는 영원히 꺼져 있죠. 그럼 이건 안 돼. 그럼 5는 2번 누르거나 아니면 아예 안 누르거나 해. 맞지? 5를 안 눌렀다고 쳐?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건 누구야? 4를 2번 누르거나 마찬가지로 1번 누르거나 해. 만약 이 새끼를 안 눌렀어. 그럼 어떻게 돼? 3을 이렇게 케이스를 나왔는데 근데 그러면 결국 구조가 어떻게 돼? 같은 거를 무조건 2번 눌러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2번 누르거나 안 누르거나. 그래서 이걸로 경고했을 거. 얘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 결국에는 A, A, B, B 6이 되거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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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6이 되거나 이거 2개 중에 하나. 2개 6 누르거나 아예 똑같은 거 4개 누르거나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인 기대는 그거 고3 때. 심지어 화학통이 이제 전 과목 전 학년 공통이 돼버려요. 이제 집중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론 능력까지 요구를 한다. 근데 니네가 그냥 맨땅에 헤딩하려고 보니까 어때? 존나 빡세잖아.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 가장 지위가 이상한 놈, 특이한 놈 가지고 먼저 케이스를 나눠 봐라 라는 말을 생각을 했을 때 맞는 말이잖아,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가 이만큼 능력을 키우려면은 결국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정말로 그렇구나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첫 문제고 2차 문제고 풀면 되는 거야. 나는 10문제 넘게 풀었어요. 정말로. 나 해야 돼. 4번 보자. 왜? 이번 학통 어려웠어요. 5월 모의고사? 학점 존나 어려웠어. 이번 게 존나 어려운 문제야. 무슨 말이냐? 이것까지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수능 욕 먹었어. 이거 어려웠어. 존나 어려웠던 거야. 어떤 수준이냐면 역대 평가원 수능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없었어. 이렇게 난이도가 높았던 적이 없었어. 나는 그렇게 판단해. 방금 그 문제예요. 이 문제.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니까 후출가 되는 거야. 네가 직접 풀려고 하잖아? 개빡세. 진짜. 그 문제 90일 얼마 걸렸어요? 어? 그 문제 90일 얼마 걸렸어요? 나 시간을 재진 않았는데. 근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 10분은 안 걸렸던 것 같아. 4번 볼게요. 대개의 자연수 중에서 45와 서로 쏘인 자연수의 개수. 갑자기 보니까 문제가 귀여워 보이죠? 서로 서로가 무슨 말이야? 공약수가 1분이다. 그 소리잖아. 근데 공약수가 1분이다라고 보려면 얘의 약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5로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죠. 맞지? 근데 그러면 45와 서로 쏘인 놈은 내가 한국말로 바꿔서 써봤을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3번으로 안 되지 않았어요? 3과도 서로소 5와도 서로소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인정해? 그러면 니네가 얘의 개수가 어떻게 정해? 0, 100, 3의 배수
100개만 할까? 1 서로 2 서로 3은 안 될 것 같아. 4 되는 듯 5 안 되고 6 안 되네. 7 이지랄래? 100개만 빼요. 죽을 거 아니야. 뭘 빼? 3이랑 5의 배수. 그치. 3의 배수가 총 몇 개인데? 33개야. 5의 배수는 20개야. 근데 얘네들 중에서도 겹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15의 배수는 몇 개예요? 6개 같은 애. 100을 15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거 계산하면 답이 뭔데? 47 47. 그래서 답은? 100에서 47. 왜 없지? 53 지금 내가 잡은 건 뭐야?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놈을 잡은 거잖아, 맞지? 아니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놈을 잡은 거야. 그럼 100에서 빼면 되죠. 답은? 3이다. 근데 방금 내가 한 1, 2, 3 안 되네, 4, 5 안 되네 이거 실제로 수학자들이 이렇게 서로를 계산을 했어. 이렇게 계산하는 수학자가 있어. 이거 들어봤어? 에라토스테네스의 책. 들어본 적 있어요? 좋았어요. 소수를 찾아내는 방법. 1부터 무한대까지 숫자 다 써놓은 다음에 2의 배수 다 지우자, 3의 배수 다 지우자, 4의 배수 다 지우자, 5의 배수 다 지우자, 6의 배수 다 지우자. 이렇게 해갖고 지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면 가능하죠. 왜? 그때 당시에는 노예들이 다 일을 하고 그렇게 앉아고 할 거 없노. 1, 2, 3 일시간 했던 거니까 상관없는데 우리는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넘어갈게요. 번 같은 거 한번 보자. 세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고 둘레의 길이가 20인 삼각형이다. 이때 순서상 ABC의 개수. 야 뭐라 그랬냐면 케이스를 잘 나누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어. 오케이?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 볼 수 있을까? 얘가 중각, 직각. 얘가 둔각, 즉각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럼 너 매번 길이를 할 때마다 제곱까지 할 거야? 제곱해서 더 이룰 거야? 그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사실 맨 마지막에 거르는 내용으로 하는 게 낫겠지 사실은. 아, 근데 그거 써도 돼. 써도 돼. 그러면 C가 가장 크니까 C가 가장 큰데 그래 삼각형 결정 조건으로 한번 써보자. 어떻게 되는데? A 더하기 B랑 C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잖아, 맞지? 잘 들어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이어야 돼? 26이어야 돼. 그럼 니네 입장에서 C는 13이 될 수 있어? 13보다 그럼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된다는 거 인정해? 그럼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볼까? C가 12일 때, C가 11일 때, C가 11일 때, C가 언제까지야? 언젠가 가장 작지 C가 8일 때를 생각해봐. 만약에 제일 긴 놈이 8이야. 그 다음 놈은 가장 길어봤자 7, 7이지. 7, 7, 8 가면 어떻게 돼? 23이잖아. 어림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9인 경우는 어때? 9, 8, 8 어때? 9, 8, 8 더해도 25잖아.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케이스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잘 봐. A 더하기 B는 그럼 몇이어야 돼? 14여야 돼. 이거 가지고 경우의 수 한번 적어보자. 어떻게? 1, 13, 2, 12, 3, 11, 4, 10. 아, 10 언제까지 해야 돼? C가 11일 때, C가 10일 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5, 9, 6, 8, 7, 7! 까지만 하면 되지. 왜? A와 B의 크기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 총 몇 가지? 7가지? 아 되죠. B가 C보다 작아야 되니까 B는 C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조건도 있잖아. 그러면 얘랑 얘가 걸러지네. 그럼 총 몇 가지? 일단 5가지. 빨리 쫓아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언제야? A 더하기 B가 10?
그럼 이 경우는 B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보단 작아야 돼요. 11보단 작아야 되니까 10 가능하겠지. 그럼 5, 10, 6, 9, 7, 8 끝이네.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여기서도 뭐가 나오겠네. A 더하기 B가 16이어야 되는데 B는 10보단 작아야 되니까 9부터 출발하겠네. 9, 7이죠? 8까지 가능하고 총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니까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누죠. 이해가 돼요? 오케이. 케이스를 나누는 방법이 아니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다른 방법도 있어. 잘 봐. 예를 들어 나는 오케이 A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게 라고 한번 생각한다고 해요. A를 기준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A라는 놈이 가장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최대값을 한번 생각해볼게. 난 이렇게 생각해. 얘는 C의 길이가 가장 크잖아. 근데 A가 가장 크게 나온다는 소리는 무슨 의미야? 얘가 거의 정삼각형에 가깝다라는 소리 아니야? 왜? 얘네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합이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봐. 얘들아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제일 조금 먹는 새끼가 가장 많이 먹어야 된대. 그 말은 비슷비슷하게 먹어야 된다는 소리야. 인정해? 26을 3로 나눠. 대충 되죠? 8.6666 그러면 A가 9를 먹을 수 있냐? 9를 먹을 수가 없어요. A가 만약에 8을 먹으면 8, 8, 10 해서 되잖아. 그러니까 A가 8부터 가능한 거야. 그럼 또 A가 7일 때, 6일 때, 5일 때, 4일 때, 3일 때, 2일 때, 1일 때로 한 다음에 하다가 안 되는 건 또 잘리겠지.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계산을 해도 돼. 오케이? 그건 니네 마음이야.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케이스를 나눌 때는 가장 적게 나누는 게 이득이라 그랬잖아. 얘는 사실 세 가지보다 더 나올 거예요. 알겠지? 이게 틀린 방법은 아니야. 근데 너무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최적의 케이스를 뽑을 수 있는 능력. 그게 결국 경우의 잘하는 능력이야. 12번에서 별표를 존내 많이 쳐놓지. 이걸 니네가 보자마자 느껴지는 내용은 뭐야? 이걸 니네가 보자마자 느껴지는 건 뭐가 느껴져야 돼? 배수 판정법. 기억나요? 4의 배수 판정법이 뭐였지? 뒤에 두 자리. 뒤에 두 자리만 4의 배수면 정당 4의 배수다 라는 얘기를 내가 하긴 했었는데 요 얘기도 같이 곁들였어. 수능에는 절대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어. 왜? 이게 교과 과정? 왜거든? 내신에도 안 나요. 내신에는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원래는 안 나오는 게 맞아. 알겠지? 근데 배수 판정법을 내가 알려줬는데 그거는 일부 내신 문제들을 풀 때 쓰는 거고 배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배수 판정법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내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자연수는 나머지를 통해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얘네를 4의 배수로 만들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A랑 B가 무조건 4의 배수여야 한다? 4의 배수랑 4의 배수로 하면은 4의 배수 되는 거 맞긴 해. 이게 홀수잖아. 그럴 수가 없잖아. 우리 입장에서 4의 배수가 되려면 모든 자연수들을 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본다면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으로 분류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놈은 총 몇 개가 있니를 체크를 할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편하다고 그랬어? K에다가 몇부터 집어넣을 수 있니? 1부터 13까지 집어넣을 수 있지. 13 집어넣으면 52 되니까 총 몇 개가 있어요? 13개가 있는 거야. 사실 얘 구할 필요 없기는 해. 왜? 어차피 난 홀수 보고 싶은 거니까. 얘는 짝수잖아. 그죠? 얘는 K에다가 몇부터 집어넣을 수 있지? 0부터 집어넣어서 몇 가지? 13까지 가능하지. 이게 딱 53이잖아. 그지? 총 몇 개? 14개가 있어. 얘는 어때요? K가 0부터 몇 가지 집어넣을 수 있지? 12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서 13개가 돼요. 요 놈은 K에다가 마찬가지로 0부터 12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서 13개가 떠. 오케이?
자 그럼 잘 들어봐. 내가 모든 자연수를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어떤 홀수를 뽑을 거래. 홀수는 뭐밖에 없어? 얘랑 얘밖에 없어. 왜 그런 거야? 내가 얘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도. 짝수 더하기 홀수니까 얘네가 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 그 홀수들을 더해서 4의 배수가 될 거야. 4k 플러스 1을 얘네들을 2개 뽑아. 그럼 4의 배수가 돼? 안 돼. 짝수긴 하지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 더? 얘네 둘을 뽑으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 더? 2가 뜨는 거잖아. 두 개를 더한다고. 4k 플러스 1인 놈, 4k 플러스 1인 놈을 더하자. 그럼 더하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잖아. 여기서 나머지 1 나오고 여기서 나머지 1 나오니까. 맞지? 얘는 4k 플러스 3인 놈, 4k 플러스 3인 놈을 더했어. 그러면 총 합쳐서 나머지가 몇이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도 나머지가 2가 되겠지. 맞지? 6일 수가 없는 거잖아. 6 한 번 더 4로 나눠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4의 배수가 되려면 그 순서상 A, B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4k 플러스 1과 4k 플러스 3 요렇게 뽑아줘야 된다라는 거야. 말고 더 있냐? 이것도 되는 거야. 그럼 그 케이스가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얘 몇 가지? 14 곱하기 14. 얘 몇 가지? 13 곱하기 14. 결국 계산은 14 곱하기 13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죠. 빨리 계산해. 364. 됐니? 얘들아 만약에 문제에서 (1부터 53까지의) 짝수 중에서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럼 답이 뭐야? 360, 13, 13. 짝수 두 개를 선택을 할 거야. 그랬을 때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언제야? A, B가 어떤 경우? 4K랑 4K를 뽑는 경우, 그리고 4K 플러스 2와 4K 플러스 2를 뽑는 경우의 수잖아. 맞지?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13개의 숫자 중에서 일단 여기 올 거 뭐니? 여기 올 거 뭐니? 이러면 안 되지. 서로 다른 두 수 선택하기로 했잖아. 그치? 나머지 얘를 뽑아주면 된다. 얘는 똑같이 13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된다. 잘 들어. 나누기 2할 필요 있나? 똑같은 놈인데 겹치는 거 있을 것 같지 않아? 나누기 2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아니요. 다른 애들끼리 했으니까. A, B는 다르니까. 얘네가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 경우는 언제야? 순서가 바뀌어도 되잖아 얘네. 근데 내가 만약 그냥 두 개를 뽑기만 하고 싶어. 어떤 놈이 A고 어떤 놈이 B다가 아니라 그냥 두 개를 뽑고만 싶어. 그러면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컨비네이션 할 때 할게요. 조합할 때 할게. 조합이 뭐야? 13개 중에서 두 개를 그냥 뽑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잖아. 그래서 2를 나눠야 돼. 뽑는 경우는 얘는 뽑아서 A, B로 나열까지 해줘야 되는 거니까 나누기 2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아시겠죠? 어렵다. 어려워. 그죠? 와. 13번 볼까요? 야, 약수에게 수고하는 건 니네 잘하잖아. 자, 1260 이거 한번 볼게요. 얘 내가 집에서 해왔거든. 소인수는 숫자가 너무 커서 이렇게 되거든요. 잘 들어.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얘 몇 개야?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야. 이거 어떻게 했는데? 2승에다 1 더하고 2승에다 1 더하고 1승에다 1 더하고 1승에다 1 더해서 다 싹을 다 곱해줍시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때 내가 뭘 얘기했어? 왜 이렇게 계산되니? 야, 알았어. 너네들 훌륭하다 그래. 얘가 이렇게 계산되는 이유는 이 새끼의 약수는
결국 인수를 뭘로밖에 못 가져. 2랑 3이랑 5랑 7 이외에 손인수를 못 가져요. 그럼 얘도 여기에 네모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냐고.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잖아. 0승이 뭔데? 그냥 안 뽑는다는 소리야. 1이라는 소리야. 알겠지? 오케이? 그럼 얘는 얘도 0, 1, 2가 가능한데 얘는 0, 1이 가능하고 얘는 0, 1이 가능해서 총 경우의 수가 3개, 3개, 2개, 2개 해서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죠? 여기서 질문이 짝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나와요. 짝수의 개수는 무슨 말이야? 2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내가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로 계산을 했을 때 안 되는 놈은 어떤 경우? 2가 아예 없는 경우는 제외해주면 무조건 얘는 짝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답이 뭐예요?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니까 답은 8, 3에 24가 돼서 24개가 된다. 이해했어? 괜찮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자. 양의 합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1라야. 홀수라는 소리는 뭐야? 2를 절대로 뽑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얘만 남겨놔야겠지. 그럼 답은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니까 12가 되는 거겠죠. 할 수 있겠지? 이해되셔? 다 새록새록 기억은 나지? 예. 난 니네 겨울에 했던 거라 그냥 다 까먹을 줄 알고. 니네 입장에서 약간 그럴 것 같아. 얘들아, 그 니네 겨울에 경우의 수 특강할 때 뭐 했어? 하다가 우리 이거 했었던 거 기억나? 왜 이렇게 하고? 얘들아, 그 파스칼의 삼각형 했던. 그럼 얘기하면 이제 그제서야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런 느낌인 거죠. 쌤도 오늘 장어 왜 안 왔어요? 아 그러게. 아 맞아. 장호한테 내가 전화를 했거든. 솔직히 전화를 끊어. 예? 전부 다 시대구나. 아 장어 그거. 세졌어. 아 그거예요. 뭐. 방해금지 때문에. 아니 그래서 원래 그 방해금지 모드 한 번 더 걸면은 저거잖아. 예. 근데 방해금지 모드의 그게 아니었어. 그 멘트가 아니었어. 방해금지 모드를 했을 때는 연결이 되지 않아 이렇게 뜨잖아. 그게 아니었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아니 무슨 뭐였지? 차단. 몰라. 뭐 이상한 처음 듣는 멘트였어. 이게 뭐 학교에서 무슨 사건 있었어? 장어는 학교에서 표정이 안 돼. SK 유신 24. 뭐 내가 이따가 물어볼게. 18번 아 너무 싫어. 용재 너네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지불 방법이 있고 지불 금액이 있다고 했거든. 이거 둘 중에서 쉬운 게 뭘까요? 방법이 존나 쉬워. 왜? 뭐 하면 돼? 그냥 약수의 개수 계산하듯이 해주면 돼. 어떻게? 자, 10,000원짜리 지폐를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빵장 내냐, 한 장 내냐, 두 장 내냐, 총 몇 가지? 5,000원짜리는 아예 안 내는 거, 한 장 내는 거, 두 장 내는 거, 세 장 내는 거, 네 장 내는 거. 1,000원짜리 지폐의 숫자는 8가지 경우가 있는데 마이너스 1. 왜 마이너스를 내죠? 네.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했으니까 119가 되겠죠. 됐나요? 지불 금액이 좀 빡세단 말이야. 그치? 지불 금액 이거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할까? 최대한 낮은 단위 지금. 난 그렇게 설명해 줘. 찌푸리가 뭐지? 나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얘네를 낼 수 있는 금액을 자릿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근데 어차피 가장 낮은 단위가 1,000원이잖아. 어차피 그러면 여기는 000으로 결정되는 거 맞아? 예. 인정? 나는 얘만 보자는 거야. 얘로 가질 수 있는 숫자가 얼만큼 있는지. 잘 들어. 니네 요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 1, 2, 3, 4, 5, 6, 7까지밖에 없어? 5,000원짜리도 있는데 8, 9가 다 되죠. 그렇지 않아?
근데 여기 0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두 개겠지. 너네 얘네들 그냥 싹 다 냈을 때 최대로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야? 47,000원이지. 인정해?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해. 얘들아, 여기가 0원이야? 앞에 자리로 가능한 숫자는 빵빵은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1부터 4까지가 돼. 얘는 1부터야? 0부터도 가능해. 4까지 다 가능하지. 얘는 0부터 4, 0부터 4, 0부터 4. 근데 언제까지 0부터 4 가능해? 7까지만 가능한 거잖아. 뭔 말인지 알아? 최대 47,000원을 낼 수 있는데 내가 48,000원을 낼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0부터 3까지만 가능하고 여기는 0부터 3까지만 가능하다. 그럼 경우에서 어떻게 잡아줘? 얘 총 몇 가지? 4가지. 얘네도 4가지. 얘네도 4가지. 나머지 경우는 다 몇 가지? 5가지. 그럼 어떻게 돼요? 5가지가 총 몇 개가 있어? 7개가 있죠? 4가지는 총 몇 개가 있고? 3가지가 있고. 그러면 47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계산해도 되거든? 잘 들어. 이 경우는 이 문제는 되게 한정적으로 어차피 여기 있는 가장 낮은 단위의 놈들은 모두 다 0부터 9까지가 다 소모가 가능하잖아. 그 이유가 뭐야? 1,000원짜리 지폐가 너무 많아서. 인정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1자릿수를 다 지불할 수 있는 거야. 사실 최대 금액이 47,000원이고 최소는 얼마야? 1,000원이죠. 그러니까 1부터 47까지가 다 된다. 47까지. 이거 끝내버려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근데 문제는 19번 같은 거. 얘는 최소 단위가 얼마야? 100원인데 100원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 봐봐. 최소 금액이 얼마야? 얼마를 최소로 낼 수 있어? 100원을 낼 수 있어. 최대는 얼마 낼 수 있어? 3,000원. 3,200원. 그럼 답을 32라고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야. 왜? 중간에 비어있는 1의 자릿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아까 했던 것처럼 일일이 봐주시면 된다.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0, 1, 2, 야 3 돼요? 3 안 되잖아. 4 돼? 하지만 5는? 왜? 6 되지? 7 되지? 더 돼? 안 되잖아. 얘네들만 오잖아. 그러면 앞에 1000의 자릿수에 가능한 숫자는 얘 0, 0 안 된다고 그랬잖아. 맞지? 1부터 가능하죠? 그리고 최대가 3,200원이야. 1부터 3까지 가능하겠네. 얘는 주의해야 돼. 얘는 0부터 3까지야. 얘는 0부터 3까지라고. 근데 얘는 0부터 2까지만 가능하지. 왜? 최대로 낼 수 있는 게 3,200원이니까. 얘는 0부터 2, 얘는 0부터 2. 그러면 총 몇 가지 여기? 3가지, 4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 3가지입니다. 어떻게? 3, 4, 12에다가 4 곱하기 2 해주면 답은 20이다. 2번이다. 되겠어? 방법은 니네 잘 하잖아. 맞지? 금액만 가장 낮은 단위의 금액으로 가능한 숫자들을 다 넣고 거기에다가 1000의 자릿수를 한번 보자. 되지? 넘어갑니까? 앞에 고3 모의고사 그 짓거리만 안 했어도 수업 진짜 끝났을 텐데. 할 수 있잖아 이거. 설명할게요. 넘어갈게. 도로 이거 잘 하지? 요거 니네 잘 하지? 뭐 하는 거? 아니요. 합의 법칙으로 하는 거. 까먹어. 자 한번 보자.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에서 학교로 갈 건데 뭐래? 문구점을 반드시 거쳐야 한대. 근데 그러면서 최단 거리로 가야 된다. 잘 들어.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일로도 못 간다는 소리야. 일로도 못 가고. 맞지?
그러면 이 새끼 경우의 수를 어떻게 잡아줘야 돼? 이거 니네 하는 거 다들 알고 있어요? 네. 합의 법칙으로 가는 거. 이게 왜 합의 법칙이야? 내가 어차피 이 지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이유. 왜? 이 지점으로 오려면 일로 오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를 지우고 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 한 가지. 마찬가지로 해서 한 가지 이렇게 가고 얘도 한 가지 이렇게 가는데 어차피 나는 문구점을 거쳐야 된다면 일단 여기는 요 길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니네는 얘네만 보면 돼. 잘 봐. 요 길만 보면 되지. 어차피 나는 오른쪽하고 위로밖에 못 가니까. 맞아? 나머지 길들은 전부 다 그냥 화이트로 지워주셔도 돼. 알겠지? 왜? 왜? 지워. 마음대로 해. 이렇게 못 가요. 최단거리가 아니잖아. 지금 생각해. 근데 1쪽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맨 오른쪽 아래. 얘? 네. 얘는 없어야지. 최단거리가 아니잖아. 문구점을 지나야 되는데 아, 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 돌아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경우수 잡을 때 잘 봐. 얘는 합의 법칙이라고. 각 모서리로 갈 수 있는 경우수는 일단 한 가지야. 근데 여기에 경우수 잡을 때 내가 어떻게 잡는다고? 어차피 올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와 한 가지인데 걔네를 더하면 두 가지. 얘네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얘들아. 얘는 어떻게 돼? 일로 올 수 있는 경우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일로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밖에 없다? 다섯 가지밖에 없다. 같은 논리로 얘도 일로 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 몇 가지? 다섯 가지. 얘도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로 진행해 주면 된다. 됐냐? 여기는 어때? 5 더하기 5는 10, 15, 20, 25, 30 이렇게 해주면 되지. 30까지 다 적어주시면 돼요. 합의 법칙 이용한 거. 합의 법칙. 왜? 화장실 한번 가도 돼요? 이런 거 다. 그치요? 오케이. 야, 한국 존나 많네. 혹시 발 색칠할 때만 빼지면 색칠놀이 다음 시간. 그럴까? 그래, 색칠하기 다음 시간에 하자. 오늘 고생한 거. 요건 뭘까요? 28, 29까지만 하고 오늘 그럼 끝낼게. 알겠지? 자, 봐라. 요거 내가 용어를 하나 설명을 해줬었는데 어떤 거? A, B, C, D 4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얘네한테는 지들만의 모자가 있어. 지들 거를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놓을게. 이때 모자를 막 뺏어갖고 섞었어. 그래서 랜덤으로 돌려줬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 모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거니까 없어. 기억나니? 4명이 없고. 무슨 이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예요. 두 개. 이름이 두 개야. 수영복. 노란수영. 아 맞아. 그런 소리. 완전 순요. 의자. 오, 좋아. 노란 순열, 그거 혹은 다 맞지. 완전 순열이라고 했어. 오케이? 그냥 이 새끼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알겠지? 얘네를 푸는 방법을 내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줬어. 오케이? 첫 번째, 어차피 얘는 결정되어 있는 숫자니까 숫자를 외워라. 3명이서 진행하면 결혼순열의 개수는 2가지. 4명이서 진행하면
9가지. 5명이서 진행하면 뭐 기억한 사람 있냐? 24지 아니면 40내가. 오, 44가지. 뭐야? 이거를 외워놓으면 좀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외우는 거 이전에 얘를 그래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사건의 대칭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 그랬어. 잘 들어, 얘들아 잘 들어. 봐봐. 너무 중요해.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얘네들한테 모자를 나눠줄 건데 원래 이 문제의 국룰 풀이는 뭐냐면 수영도 작성. 존내 복잡하게. 그래서 내 기억에 그때 유형반복 R 이거 오래 했을 때 있잖아. 이 5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수영으로 막 일일이 막 다 구하고 이래야 되는 거 있었던 걸로 기억이 아니야? 너네 아니야? 아 너네 아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니네보다 한 학년 위에 애들이 마플 풀 때 마플에 아마 이게 있어. 저희도 잘 써요. 있을 수도? 근데 녹아하지 말라고. 아, 네. 알겠지?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근데 외우기 전에 얘가 왜 9가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 잘 들어. A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모자는 총 몇 가지지? 3가지야. B 아니면 C 아니면 D야. 잘 들어. 되게 중요해. A 입장에서 B라는 모자, C라는 모자, D라는 모자는 다 어때? 다 똑같은 그냥 남의 모자야. 내가 그때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 더 냄새나는 모자 뭐 이런 걸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다 얘 입장에서 남의 모자. 얘가 B가 베프라고 하는데 베프의 모자 이런 거 아니라고. 그냥 다 똑같은 남의 모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얘로 수영도를 그려내. 그러면 굳이 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야. 얘만 그려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명이서 진행을 할 때 9가지가 나오는 이유 몇의 배수? 3의 배수. 그럼 5명이서 진행하면 4의 배수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이해가 돼요? 그럼 실제로 수영도를 얘만 한번 그려보자. 얘가 먹을 수 있는 건 뭐야? A, C, D 이렇게 되지. 얘가 B를 먹었다면 얘는 D, C밖에 안 되고요. B, C를 먹었다면 D, A밖에 안 되고요. A, D는 안 되지. 그치? B, D를 먹었다면 A, C가 남았는데 A, C 이렇게 가야 되니까 총 몇 가지? 3가지가 나온다. 얘도 몇 가지? 3가지. 얘도 3가지에서 총 9가지가 나오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오케이? 수영도를 그리더라도 이걸 까먹어서 니네가 수영도를 그리더라도 얘를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너가 나를 줄이려면. 인정해요? 잘 들어야겠다. 니네가 이 사건의 정체성을 잘 이해했다면 29번부터 얘는 문제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숫자를 외운다고 해서 니네가 풀 수가 없어.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사건의 대칭성을 알려준 거야. 알겠지? 근데 얘는 그냥 하나 하고 곱하기 2 하면 안 되죠. 잠깐만. 하나고 곱하기. 일단 풀어봐. 일단 풀어봐.
수영 자, 지금 수영도를 일일이 다 그리고 있는 친구들은 내 말을 이해를 못한 거라고. 쌤 잠시만요. 저 이거 풀 수 있을 거거든요. 잠시만요. 너 수영 풀어. 근데 거의 다 그리긴 두 개만 아 잠깐만. 진짜 될것 같아요. 거의 다 그리긴 그렇긴 하죠. 100점이나 66점이나 그런 거예요. 그거는 좀 잘 그려주죠. 3분의 1이 줄어들었구나. 많이 줄어든 거죠. A에다가 꽂을 수 있는 열쇠는 총 몇 가지야? 세 가지죠. 그렇지 않아? 잘 들어봐. A 입장에서 열쇠 B, C, D는 그냥 안 열리는 열쇠일 뿐이다. 그러니까 B, C, D는 완벽히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 맞아, 틀려? 안 돼요. 아니에요. 왜? 전체적인 상황을 봐. A의 입장에서만 감정이입하지 말고. 봐봐. 쌤이 갑자기 3개를 줄었어요. 이게? 자물쇠가 3개요. 지금 쓰는 게. 뭐 4개씩 하고 있어. 이게 시간을 그냥 다. 자, 그럼 봐봐. 니네 입장에서 얘 중에 사건의 대칭성이 같은 놈과 다른 놈으로 분류해요. B랑 C는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어. 하지만 D는 혼자 달라. 왜?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자물쇠 D가 참여하고 있니? 참여하고 있지 않지. 그럼 사실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은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거야. 그럼 사실 내가 열쇠를 넣을 때 B열쇠나 C열쇠를 넣으면 꽤나 노심초사를 해야 돼. 왜? 아, 이거 맞으면 어떡하지? 근데 D는 어때? 존나 무적이죠. 어디다 집어넣어도 얘는 안 맞는 놈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A가 B와 C를 갖는 경우는 얘네한테 들어갈 B와 C가 안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똑같은 거고, D는 완전히 혼자 다른 케이스인 거야. 그럼 나는 사건의 대칭성을 쓸 때 얘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굳이 얘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고 그냥 분배해주면 된다. 실제로 노가다 해서 구한 친구들 다 똑같이 얘네 개수 나왔을 거라. 그렇지 않아? 얘 한번 개수 세볼게. 얘가 만약에 B라고 해. 그럼 얘가 먹을 수 있는 건 A랑 C랑 D 아니야? 근데 얘가 A를 먹었다면 B, A 썼어. 그러면 얘는 D밖에 못 들어가지? B, C를 먹었어. A, D 둘 다 먹을 수 있지? B, D를 먹었어. 그럼 얘는 A밖에 못 먹죠. 총 몇 가지? 4가지. 그럼 얘도 계산 안 해봤자 4가지. D만 한번 해주자. D는 어떻게 돼? A, C밖에 못 먹지 얘가? B는 못 먹잖아. 그럼 A 입장에서 A, D를 썼어. C는? 안 되죠. 이거 B밖에 안 되지. 이 C 남는데 B밖에 안 되죠. C는 어때? A. A하고 B가 남는데 둘 다 먹을 수 있잖아. 얘 총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4 더하기 4 더하기 3하면 답은 11. 이해했어요? 얘를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알겠지? 오늘은